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과일이 바로 60세 이후 다리 힘이 급격히 약해지는 조용한 원인이라는 사실을요. 균형을 잃고 종아리는 물렁해지고 허벅지는 눈에 띄게 얇아지게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이미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다리 힘이 약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 2025년의 연구에서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일부 과일들이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콜라겐을 파괴하며 만성염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바로 고령자의 하체 근력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중 하나는 아마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과일은 낙상 위험을 무려 280%나 높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체 건강에 가장 해로운 과일 7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처음엔 약간 해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위험한 과일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세 번째 과일은 심각한 근육 피로와 칼슘 손실을 3배나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모두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 문헌은 아래 설명란에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요즘 여러분께서 가장 자주 드시는 과일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해당 과일이 다리 힘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댓글은 꼼꼼히 읽고 정성껏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위. 수박. 보기보다 위험한 여름 과일.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자주 드시는 과일 중 하나가 바로 수박입니다. 시원하고 수분도 많고 칼로리도 낮아 보여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수박 속에 숨어 있는 위험을 아셔야 합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무려 80에 달합니다. 이는 흰 빵보다도 더 빨리 혈당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급히 분비되고 그 뒤엔 급격한 저하가 뒤따릅니다.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은 이미 다리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근육에 매우 해롭습니다. 게다가 수박은 92% 이상이 수분이지만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같은 근육 보호에 중요한 미네랄은 거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박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과당은 간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지방간을 앓고 있는 분들에겐 이 과당이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다리는 더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이 느려지며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2019년 뉴트리언츠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고과당 과일을 자주 섭취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악력도 약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뜨거운 날씨에 수박을 한두 조각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하며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수박만 단독으로 드시는 건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수박을 드시더라도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유위, 과일 주스 100% 천연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위험한 과일은 사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액체입니다.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100% 천연이라도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더라도 과일 주스는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일을 즙으로 만들면 가장 중요한 섬유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섬유질은 단순한 채우는 성분이 아니라 당이 혈액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즙으로 만들면 그 보호막이 사라져 자연당도 결국 몸에 급격히 흡수되어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근육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 빠른 근육 손실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2021년 임상내분비학 및 대사 저널의 연구에서는 과일 주스를 자주 마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통과 혈당이 34% 높았고 다리 근육 위축 속도가 21%나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시중 과일 주스뿐 아니라 직접 짜낸 생과일 주스, 유기농 냉압착 주스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섬유질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온 당은 몸에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일 주스는 포만감도 적고 액체 당근, 위에서의 포만 신호를 피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리의 근육 혈관 신경이 모두 영향을 받고 다리 저림 무릎 통증 쉽게 지치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일 주스는 모두 끊으셔야 합니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포도 주스 어떤 종류든지 믹스 제품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껍질까지 있는 생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 등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셔서 당 흡수를 늦추세요. 시원한 것이 먹고 싶으실 땐 오이, 민트, 레몬을 넣은 인퓨즈드 워터도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5위. 시럽에 담긴 통조림 과일, 보기보다 훨씬 위험한 식품. 지금 여러분의 찬장에 하나쯤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럽에 담긴 복숭아나 배 통조림 말입니다. 보기엔 달콤하고 부드럽고 간편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어르신의 다리 건강에 있어서는 가장 해로운 과일 가공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조림 과일은 대부분 껍질이 제거되어 있어 식이섬유가 전혀 없고 대신 두꺼운 시럽에 잠겨 있습니다. 이 시럽은 보통 정제된 설탕이나 고과당 옥수수 시럽으로 만들어지는데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무릎과 발목 엉덩이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며 근육 분해와 콜라겐 파괴까지 초래합니다. 통조림 과일을 자주 드시면 이미 약해져 있는 관절과 점점 줄어드는 다리 근육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로 인해 보행 불안정, 연골 손실 만성 피로가 더 쉽게 찾아옵니다. 2020년 대규모 영양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통조림 과일을 섭취한 어르신은 보행 및 움직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38% 높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위험할까요? 통조림 시럽에 포함된 과당은 몸속 미토콘드리아, 즉 근육세포의 에너지 발전소를 망가뜨립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이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에너지도 줄고 결국 다리 힘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통조림 과일은 비타민C, 칼륨, 엽산 등 뼈와 근육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가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대부분 껍질이 벗겨지고 끓이고 시럽에 절여지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건 과일이 아니라 단맛 나는 물에 가까운 것입니다. 혹시 통조림 겉면에 복숭아나 후르츠 칵테일이라고 적혀 있어도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름은 과일이지만 실제로는 다리 건강을 해치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무가당 냉동 과일을 선택하시고 제품 라벨을 꼭 읽으시길 권합니다. 시럽 설탕 과당이 들어있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4위. 건포도, 작지만 치명적인 당폭탄. 작고 귀엽고 건강한 간식 코너.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이 과일. 바로 건포도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말린 과일이야말로
어르신 다리 건강에 조용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식품입니다. 건포도는 포도에서 수분과 섬유질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즉, 순수한 당이 농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줌만 드셔도 사탕처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췌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근육세포 역시 당에 반응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이 빠르게 들어오면 인슐린 저항성과 근육 손상이 쉽게 유발됩니다. 그리고 건포도는 그런 조건을 딱 맞추는 식품입니다. 노인의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걷는 속도와 다리 힘이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혈당 급등은 빠른 근육 감소로 이어진다고 연구진은 경고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포도에는 당화체종산물 AGES이라는 물질도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당분이 근육과 관절 속 단백질, 특히 콜라겐에 붙으면서 생기는데 관절과 근육을 뻣뻣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무릎, 발목, 엉덩이,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걷기 불편함이나 낙상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점은 대부분의 시판 건포도는 황산염이나 식물성 기름으로 가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첨가물은 면역 기능이 예민하거나 장이 약한 어르신에게 만성염증과 소화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포도를 단순히 오트밀이나 머핀견과 믹스에 넣어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 맛은 달콤하지만 다리 힘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쫀득한 것이 당길 땐 블루베리나 얇게 썬 사과에 아몬드 버터를 곁들이는 쪽이 훨씬 건강합니다. 3위. 파인애플. 달콤한 속에 숨겨진 다리 힘 약화의 씨앗, 윌씨앗. 파인애플은 흔히 해독작용이 있다거나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달콤하고 즙이 많아 여름철 인기 과일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60세 이후 파인애플을 매일 먹고 계시다면 다리 힘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흔히 먹는 과일 중에서도 과당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과당은 다른 당과 달리 혈류로 바로 가지 않고 간을 거쳐 처리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거치며 간에 무리가 가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 지방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현재 당뇨나 전당뇨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 중 무려 60% 이상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NAFLD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글루코스를 저장하거나 조절하는 능력도 약해지고 그 결과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며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다리 근육의 위축 회복 지연 이동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당뇨 케어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고과당 식단을 섭취한 노인의 경우 하체 허약 증상이 일반인의 2,5배나 더 흔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파인애플의 혈당 지수는 약 60으로 대부분의 감귤류나 베리류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말은 곧 혈당을 빠르게 올려 인슐린 급증과 그에 따른 피로감 근육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한겸 효소는 노년기에는 그 효능이 일정하지 않고 달콤하게 가공된 제품에서는 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매끼니 파인애플로 당을 섭취하면 대부분 어르신들은 몸에 필요한 당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혹시 열대과일을 좋아하신다면 파인애플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단기 적은 파파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파파야는 당뇨 환자의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한 입 한 입 달콤해 보일지 모르지만 파인애플은 60세 이후 다리 힘을 가장 빠르게 약화시키는
과일 중 하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위, 잘 익은 망고, 과일의 왕이라는 이름 속 숨겨진 위험. 망고는 향도 좋고 부드럽고 당도도 높아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잘 익은 망고는 다리 건강에 있어 조용한 파괴자일 수 있습니다. 조각으로 썬 망고 한 컵에는 콜라 한 캔보다도 더 많은 당분 무려 45g 이상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에서 왔다고 해서 몸에 덜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섬유질이 충분하지 않다면 설탕이나 다름없습니다. 고과당 과일은 우리 몸속에서 당화라는 과정을 빠르게 촉진시키는데요. 당화란 당분이 콜라겐 같은 단백질과 결합해 그 구조를 딱딱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이 콜라겐은 관절의 유연성과 충격 흡수를 책임지는 핵심 성분입니다. 내분비약 프론티어즈에 실린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고과당 과일을 자주 먹은 노인들은 단 몇 주 만에 걷는 속도가 줄고 다리 근육 밀도가 32%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망고에 들어있는 고과당은 또한 콜라겐을 파괴하고 관절 주변의 신경과 결합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며 다리 경직 보행 둔화, 낙상 위험까지 높입니다. 겉보기엔 싱싱해 보여도 잘 익은 망고는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혈당폭탄입니다. 특히 무릎이 약해졌거나 운동 후 회복이 느려졌다면 망고 섭취는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망고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아직 부드럽지 않은 단단한 상태에서 드시고 혈당을 잡아줄 수 있는 그릭 요거트, 아마씨, 가루,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다리에 이미 힘이 빠지고 있거나 균형 잡기가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망고를 과감히 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1위, 바나나, 어르신 다리 건강에 가장 조용히 악영향을 주는 과일. 바나나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운동 후 간식으로 자주 추천되곤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고 다리 힘을 무너뜨리는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당류가 풍부하지만 섬유질은 부족하고 대부분 프럭토스와 글루코스 같은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며 시간이 지나면 근육 섬유가 손상되고 허벅지와 엉덩이 주변에 지방이 축적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내분비약 프론티어즈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식단의 혈당 부하가 높은 노인들은 허벅지 근력이 약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근지구력도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과 신경 기능을 지탱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더 나아가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과도한 칼륨 섭취가 오히려 근육 경련 피로 느린 회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나나를 무조건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드시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무르고 반점이 생긴 바나나보다는 약간 덜 익은 바나나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넛버터나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나나를 자주 드시고 계시는데 다리 힘이 떨어졌다고 느끼셨다면 이 달콤한 간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아셨습니다. 60세 이후 어르신들께 달콤하게만 보였던 이 7가지 과일이 사실은 다리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콜라겐을 망가뜨리며 만성염증을 부추겨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자립적인 걸음과 균형 감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슬픈 건 이 과일들이 겉으로는 예쁘고 부드럽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르신의 다리를 점점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혹시 요즘 무릎 통증이 잦아졌거나 다리가 쉽게 피곤하고 중심 잡기가 어려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정답은 여러분의 과일 바구니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부엌을 정리하고 냉장고 속 과일을 다시 살펴보시고 제품 라벨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어주세요. 내 다리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 아닌 내 건강을 지켜줄 진짜 과일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내 삶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한 가지라도 바꾸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끊고 싶은 과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생각보다 놀라웠던 과일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필요한 경우 개별적인 건강 조언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관절, 그리고 소중한 삶의 독립성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정보와 함께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수지혜연구소, 그리고 저는 서지훈 박사였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여러분 만약 60세 이상이시라면 꼭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평생 드셔오셨을 아주 익숙한 과일 하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도 없고 경고도 없이 말이죠. 어젯밤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말이 나오지 않거나 몸 한쪽이 움직이지 않거나 일어설 수조차 없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저는 신경과 의사로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원인이 담배도 아니고 기름진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과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토록 건강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 과일이 나이가 들며 바뀌는 우리 몸 안에서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 간 혈관, 그리고 뇌가 당분이나 칼륨 산성을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합니다. 약물 복용 느려진 혈액순환, 그리고 밤 동안에 탈수까지 더해지면 단순한 과일 하나가 조용한 위협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평소에 자주 드시는 6가지 과일이 어떤 경우에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과 관련이 깊게 느껴진다면 장수지혜 연구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에 예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과일들이 이 목록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모두가 익숙한 과일입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말랑말랑하고 달콤하고 소화도 잘 되는 바나나. 어릴 적부터 늘 먹어온 익숙한 과일이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특히 너무 익은 바나나는 그렇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나나가 익을수록 안에 들어있는 전분이 당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잘 익은 바나나는 더 달콤하죠. 하지만 그 달콤함은 곧 우리 몸 안에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성분이 됩니다. 이런 혈당 급상승은 60세 이후에는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칼륨을 조절하는 능력,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혈압을 유지하는 능력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느려지고 인슐린의 민감도도 약해지며 혈관은 점점 딱딱해져 갑니다. 결국 보기에는 순한 바나나 하나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압을 자극하고 심장 박동까지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치료했던 분 중에 경기도에 사시는 김명숙 어르신 76세 이 계십니다. 평생 도서관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으로 매일 아침 바나나를 2개씩 드시곤 했어요. 때로는 믹서기에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드셨죠. 그게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드신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어지러움을 느끼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남편분이 급히 응급실로 데려가셨고 검사 결과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어요. 밤사이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았던 겁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물론 원인이 바나나 하나만은 아니지만 당분 칼륨 아침에 탈수 상태가 겹쳐 위험을 만든 것이라고요. 그 후로 김어르신은 바나나를 약간 덜 익은 상태로 물을 마시고 단백질을 조금 드신 후에 소량만 드시는 습관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에너지가 좋아지고 혈압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나나는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익은 바나나를 특히 아침 공복에 많이 먹는 건 조용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은 바나나만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포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기엔 작고 귀엽고 달콤하기까지 한 과일 포도입니다. 포도는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작고 달콤하고 상큼하고 식사 곁들이로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손주들과 간식으로 나눠 먹기에도 좋은 과일이죠. 하지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포도가 그렇게 순한 과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는 말 그대로 작은 당분 덩어리입니다. 특히 씨 없는 포도나 마트에서 파는 아주 달콤한 품종은 포도당과 과당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걸 공복에 한 줌 먹는다면 그 당기 곧장 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빠르게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고 혈관도 점점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런 혈당 상승은 잠깐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뇌와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미세한 혈관 안에서는 당분이 미세한 염증과 부기를 일으키고 그 염증을 막기 위해 혈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작고 미묘한 변화라 처음엔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균형을 잃거나 말이 꼬이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 전라북도 익산에서 교직 생활을 하시다 은퇴하신 음악 선생님 박은영 여사님 79세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는데도 아주 독립적이고 매일 아침 포도 한 그릇과 책 읽기를 즐기셨습니다. 어느 날은 2컵 넘게 드시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 생일 카드를 쓰다가 손이 떨리는 걸 느꼈고 잠시 후엔 축하합니다 라는 단어의 철자조차 기억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딸이 급히 병원으로 모셨고 결과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이었습니다. 혈당은 급격히 올랐고 몸속 염증 수치와 당뇨 전 단계 지표까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죠. 박 여사님은 자신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렇게 조용히 위험을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도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한 그릇 가득 드시는 것도 피해 주세요. 딱 한 줌 정도, 그리고 반드시 아몬드, 몇 알이나 치즈 한 조각과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당분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밤에 포도를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잠잘 때 안정된 혈류를 필요로 하지 갑작스러운 당분 충격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포도를 자주 드시는 습관을 갖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 작은 과일이라도 방심하고 있으면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위험을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때 말이죠. 다음 과일은 아마 더 놀라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상큼한 후식으로 많은 분들이 드시는 그 과일, 파인애플 이야기입니다. 이제 파인애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상큼하고 달콤한 열대 과일이 어떤 상황에서는 조용히 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파인애플은 식후에 한 조각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입안도 개운해지는 과일이죠.
하지만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파인애플이 뇌졸중 위험을 키우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효소로 적은 양일 땐 단백질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혈액 희석제 같은 약과 함께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응고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지나치게 묽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작은 충격이나 미세한 혈관 손상만으로도 뇌출혈 같은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인애플은 당분 함량도 높고 혈당 지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즉,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식사 후 저녁 시간에 드신다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더 이상 태우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당분은 그대로 혈관 속에 남아 밤새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파인애플은 산성도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야간 역류성 식도염을 겪게 되죠. 잠든 사이에 소량의 위산이 기도로 넘어가 뇌로 가는 산소량이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산소 부족은 새벽 시간대 뇌졸중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합창단 지휘자로 은퇴하신 홍정자 여사님 77세 외 사례가 있습니다. 홍 여사님은 케이크나 과자를 피하고 매일 저녁 식사 후 파인애플 몇 조각을 건강한 디저트로 즐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어지러움을 느끼며 똑바로 걷기 어려웠고 따님이 보시기에 발음도 평소 같지 않다고 느꼈답니다. 병원에 가보니 뇌의 뒤쪽 부위에서 작은 손해성 뇌졸중이 확인되었습니다. 균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죠. 검사 결과 혈당은 높았고 혈소판 수치에도 이상이 있었으며 야간 산소 포화도 검사에서 역류성 산으로 인한 산소 저하 현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닌 당분산도 브로멜라인이라는 파인애플의 조합이 만든 복합적인 위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파인애플은 하루 중 이른 시간대에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반드시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나 혈압 심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파인애플을 자주 드시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잠자기 전에는 절대 파인애플을 드시지 마세요. 우리 뇌는 밤에 쉬어야 합니다. 갑작스런 당분이나 산성 자극이 아니라 안정적인 산소와 혈류가 필요하니까요. 겉보기엔 상큼하고 건강해 보여도 밤에 드시는 파인애플은 조용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과일은 여름철 갈증 해소에 많은 분들이 찾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 수분감이 때로는 뇌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수박 워터멜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수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한 입 베어물면 갈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과일이죠. 그런데 그 수박이 오히려 뇌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박은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분 보충에 좋다, 갈증 날 때 먹으면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죠. 특히 날이 더운 날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이 수박이 오히려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박이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몸속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어 몸속 수분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약들도 몸의 수분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저녁 식사 후 수박을 많이 드신다면
밤새 알게 모르게 탈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수 상태가 되면 우리의 혈액은 더 진해지고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마치 꿀처럼 끈적해지는 거죠. 이렇게 끈적한 혈액은 좁아진 혈관을 지나는 동안 혈전 피떡을 만들 위험이 커집니다. 게다가 우리 몸은 밤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데 이때 혈액순환까지 느려지면 조용한 뇌졸중의 조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분 중에 경남 창원에 사시는 이모진 어르신 82세 이 계십니다. 전직 우체국 직원으로 퇴직 후에도 매일 산책하시고 단 음식도 피하시며 아주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임 어르신의 유일한 습관은 저녁 식사 후에 수박 2~3조각을 넉넉히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엔 특히 그 양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다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일어서다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낮았고 검사 결과 몸속은 탈수 상태였으며 혈액은 진해진 상태였습니다. 뇌 영상에서는 작은 허혈성 뇌졸중이 발견되었습니다. 임 어르신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고 수박이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수박은 그분이 드시던 이뇨제와 결합되면서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더 빼내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수박은 하루 중 이른 시간에 소량으로 전해질을 함께 섭취하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소금을 아주 살짝 넣어 마시거나 코코넛 워터를 한 모금 곁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절대 수박을 드시지 마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입안이 너무 마르다, 일어날 때 어지럽다, 균형이 잘 안 잡힌다. 이런 신호들은 우리 몸이 밤새 수분 부족으로 괴로워했다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음 과일은 많은 분들이 비타민C와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 과일입니다. 바로 오렌지입니다. 하지만 이 과일이 여러분의 약과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오렌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심장 건강에 좋다고 오랫동안 들어왔던 과일이죠. 하지만 이 오렌지, 특히 오렌지 주스가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아침 식사 옆에 놓인 오렌지 주스 한 잔 테이블 위에 깎아놓은 오렌지 한 조각 혹은 손주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넣어준 예쁜 과일, 정겹고 익숙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 과일, 특히 오렌지 주스는 여러 약물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오렌지 주스 한 잔만으로도 혈당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문제는 감귤류에 들어있는 퓨라노쿠마린, 프라노초마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간에서 약물을 처리하는 효소를 방해합니다. 즉, 약이 몸에 흡수되고 배출되는 정상적인 과정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혈압약을 드시고 있던 분은 약이 너무 오래 몸 안에 남아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고,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을 드시는 분은 몸에 약이 쌓이면서 근육통이나 뇌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고,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혈전이 제대로 예방되지 않아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 부천에 거주하시는 전직 버스기사 김철수 어르신 79세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갓 짠 오렌지 주스를 드시며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함께 복용하셨습니다. 그걸 햇살 같은 습관이라 부르셨죠. 하지만 점점 아침에 어지럽고 기립시 정신이 멍해지며 가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파에서 일어서다 갑자기 기절하셨고 응급실에서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약의 농도가 정상 범위보다 위험할 정도로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용량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문제는 매일 드시던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감귤류 속 퓨라노쿠마린이 간의 해독 기능을 방해하면서 약물이 몸에 쌓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혈액 희석제를 드신다면 오렌지 주스는 가능한 한 피하세요. 약을 드시는 시간과 감귤류 과일 섭취 시간을 반드시 분리하세요. 감귤 맛을 좋아하신다면 레몬이나 라임을 물에 아주 약하게 타서 드시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과일 하나라도, 약 하나라도 그 상호작용을 신중히 살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달콤한 보상처럼 여기시는 과일 망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향긋하고 부드러운 열대 과일이 여러분의 혈당과 간 해독 기능 모두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망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열대 과일. 마치 보상처럼 느껴지는 그 과일이 60세 이후의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망고는 향도 좋고 식감도 부드럽고 한 입 베어 물면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시기 어렵죠. 하지만 60세 이상이시고 혈압이나 심장 박동 콜레스테롤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망고가 의외로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망고는 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잘 익은 망고 한 컵에는 무려 45g에 가까운 천연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도넛 한 개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높은 당분이 나이 들어 변화한 몸에서는 더 큰 충격으로 작용합니다.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고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급격한 당분이 들어오면 혈관 안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관들에서요. 그 염증이 혈관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우리 몸은 그 균열을 막기 위해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60세 이상이라면 그 혈전 하나로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망고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망기페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이름은 생소하시겠지만 이 성분은 간에서 약을 처리하는 P450 효소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 효소는 심장약, 콜레스테롤약, 고혈압약 등 매우 흔히 복용하는 약물들의 대사 과정에 관여합니다. 망기페린이 이 효소를 방해하면 약이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약을 제대로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속 농도가 너무 높아져 어지럼증, 피로감, 심지어 심장 박동 이상이나 저혈압 같은 현상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소방공무원 출신 이명환 어르신 83세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간식을 바꾸셨다며 쿠키 대신 건망고를 매일 오후에 드셨습니다. 심방세동과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고요. 처음엔 몸이 가볍고 좋다고 느끼셨지만 몇 주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계속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고 어느 날 아침에는 일어나다 그대로 침대 옆에 쓰러지셨습니다. 아내분이 보시기에 얼굴 왼쪽이 살짝 처졌고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되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복용하던 약물의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복용량을 바꾼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결국 원인은 매일 드시던 건망고였습니다. 망기페린이 간의 해독 기능을 방해하며 약이 몸 안에 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망고를 좋아하신다마만 정말 한두 입만, 그것도 낮 시간대에만 드세요. 건망고는 절대 피하시고 가능하다면 단백질이나 지방, 견과류 치즈과 함께 드세요. 그래야 당분 흡수가 늦춰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장이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망고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6가지 과일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혹시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지? 라는 걱정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고민을 시작하셨다는 건 이미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엔 도움이 됐던 음식도 이제는 우리 몸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더 적게, 더 이른 시간에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드셔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뇌심장, 그리고 독립적인 삶은 그렇게 신중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생활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장수지혜연구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에 나는 알고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히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지혜와 인내로 걸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로 더 건강하고 평온한 노년을 누리셔야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